안녕하십니까.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도깨비가 이 몸살 감기가 좀 와가지고 한동안 여러분 자주 못 뵈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컨디션 난조에 빠지니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건강에 항상 주의하시고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도깨비가 모처럼 한번 또 입을 열었으니까 한번 또 태백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태백산에 아주 호랑이가 유명했습니다. 태백산 백호, 태백산 황호, 이래가지고 태백산과 관련된 아주 이 지역 사람들은 호랑이를 호랭이랍니다. 호랭이에 얽힌 여러가지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은 대로가 나고 큰 길이 나고 철길이 났습니다만은 옛날에 삼척군 도계 쪽에서 태백 황지로 넘어오는 길목 중에 유령산당이라고 있습니다. 유령산당. 지금은 비록 사람의 통행이 거의 끊긴 그런 옛길이지만은 옛날에는 뭐 상당한 중요성이 있는 그런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한번 취재를 갔었는데 그 산당 이름이 유령살령 산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령살령 산당. 그 뭐 유령 어쩌고 하니까 뭐 우리 밤에 어디서 나오는 그 유령을 얘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건 아니고 그 살령 유령 이렇게 하는 게 옛날 그 어떤 이야기에 능통한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 령자가 신령령인데 주로 호랑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호랑이. 호랑이가 여러분들 옛날 우리 시골 성황당이나 어떤 산당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크게 이렇게 호랑이 그려가지고 산신령으로 모시는 거 여러분 혹시 옛날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그림이 흔치는 않는데 지금도 유서 깊은 그런 산당이나 성황당에 가면은 호랑이 그림이 아주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를 신성시 했던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신앙심 이런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유령 산령산당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지금 현재는 강원도 태백시 이렇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지명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수십여 호의 농가가 말하자면 뭐 200년 300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수십 또는 100호 미만의 이런 농가가 일부는 밭농사를 하고 약초 채취라든가 또는 사냥 또 화전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그런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산에서 나무를 베어 가지고 수철 이렇게 생산해 가지고 인근 큰 도시에 내다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생업으로 삼았는데 이 태백 지역이 호랑이에 관한 설화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태백시 철암동 쪽에 가게 되면은 금강골이 있습니다. 금강골 쪽에 이렇게 주의 깊게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돌무덤이 이렇게 두세 개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 그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아마 그 위치를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돌무덤이 뭐냐 이래 물어보면은 호골총이랍니다. 호환, 즉 호랑이가 사람을 뭐 말하자면은 노골적으로 잡아먹었겠죠. 사람을 그 호식이라 합니까? 하여튼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고 남은 유가족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그 뼈를 수습해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설빛 쌓아가지고 만든 그런 돌무지를 호골총이랍니다. 호골총. 호식총이라도 합니다. 호식총. 호랑이가 사람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뼈를 수습해서 모신 그런 무덤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장성 쪽에도 가시면은 호암동이라고 있습니다. 호암동. 호암동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호암동 그 비와야 폭포 조금 위에 양지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양지마을 뒤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 장성광업소 항목장 있습니다. 탄광에 쓰는 그 나무를 이렇게 적재했다가 적재적소에 갖다 쓰는 그런 저목장, 나무를 많이 쌓아두는 곳, 이런 곳이 있는데 그 현지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위에 산에도 한 두어 군데 그 돌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역시 그 호식, 즉 호랑이에게 피해를 당하신 분의 어떤 유해를 수습해서 묻어들인 그런 무덤이 되겠습니다. 호골총, 호식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왜 장황하게 드리느냐 하면은 이 태백이란 지형이 현재 어떤 기상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영서인지 영동인지 사실은 불명확합니다. 이게 지리적으로는 영서라고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도깨비가 볼 때는 이게 영서인지 영동인지 헷갈려요. 이게 아주 대단히 헷갈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왜 헷갈리느냐 하면은 태백을 흐르는 이 낙동강을 이렇게 경계를 해가지고 쫙 부산 다배포까지 이렇게 흘러가지고 낙동강 하구원을 지나서 부산 사옥으로 빠져서 남해로 이렇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이렇게 한반도 남쪽을 가로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남해안을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이래 봤을 때 낙동강 오른쪽을 따라 남해안 끝까지 내려가는 산이 태백산이요. 또 낙동강 동쪽을 따라 부산까지 내려달리는 그 큰 산맥을 낙동정맥이라면 낙동정맥. 자, 위에 북쪽에서 내려봤을 때 낙동강을 따라서 끝없이 내려가는 낙동 우측에 있는 산맥이 태백산맥이요. 또 역시 밑에서 내려봤을 때 동해하는 쪽을 따라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큰 산맥이 이 낙동정맥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의 동쪽에 뻗어내려가는 산맥이라 해서 낙동정맥. 낙동강의 서쪽을 따라서 남해안 지리산 끝까지 내려간다 해서 태백산맥. 이렇게 해서 양대 산맥이 이렇게 가로지게 되겠습니다. 태백 낙동강을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 낙동강과 이 낙동정맥과 태백 사이에 끼어 있는 이 태백시가 과연 이게 영동이냐 영서냐,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 말이 많습니다. 이게 뭐 중간에 끼어 있는데 이거 뭐 영동 영서가 아니고 영중이다, 영동중, 영서와 영동에 끼어 있는 중간 동네다 해서 뭐 이런 뭐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후 조건도 아주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이 동네가 그 영동과 영서에 끼어 있는 뭐 이런 동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또 삼천포로 좀 빠졌는데, 그러면 유령 산령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또 이 도깨비 특색이 장황하게 또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호랑이가 태백 지역에 옛날에 이 큰 산맥이 많기 때문에 뭐 우글우글 했다, 많았다, 이런 얘기를 전제를 한 다음에 유령 산령산당은 이게 뭔 얘기냐. 자, 산당은 산에 있는 집, 성황당, 산신당, 천왕당 뭐 이래 종합적으로 산당이라 하죠, 여러분.
그 산에 있는 매산자, 집당자 해가지고, 뭐 성황당, 천신당, 산신당 해가지고 전부 산당이랍니다. 통틀어서 산당. 그 하는데, 그 옛날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라 왕께서 태백산에 제를 지낼 때, 지금의 그 7번 국도를 따라오는 동해안을 따라 올라오셔가지고 경주에서 출발하셨으니까, 뭐, 영덕, 강구, 울진, 그 다음에 삼척을 지나서 태백산에 이르는 길이 매우 험난하고 길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너름령에 있는 유령 산당쯤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답니다. 길도 험하고, 호랑이 피해도 염려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산령 산당 쪽에서 태백산을 보면서 거기에서 짐을 풀고, 태백산을 향한 어떤 천재, 하늘의 어떤 국태민안이라든가 이런 걸 빌고 기원을 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름령 요령산당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왕이 왔다 갔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요령산당에 얽힌 그러면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뭐 80, 90 된 어른들을 만나 뵙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었더니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분들도 역시 선대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는 장정 10여 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는 그런 험한 지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척에서 내륙으로 통하는 그런 어떤 관문이나 길목이 되겠죠. 그리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단양, 정선, 영월 이쪽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길도 험했을 뿐만 아니고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감히 서너 사람의 어떤 사람이 모여서는 넘을 수도 없는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그런 험한 산세와 산짐승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정 10여 명이 마음의 무장과 하다못해 뭐 몽둥이라도 뭐 하나씩 꿰차고 넘어야 하는 그런 험한 지형이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아시죠? 황지연못 얘기도 해드렸고 하니까 황지 아실 겁니다. 태백 황지연못이 있는 태백역이 있는 그곳이 황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황지. 그 황지에 살던 잘생긴 총각이 하루는 삼척을 갔다 오다가 거기서 10여인이 모여야 넘어가는 길을 어찌어찌 하다가 혼자 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그 며칠 후에 그 조상님의 어떤 제사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삼척 쪽에서 생산되는 그 해물, 뭐 문어, 뭐 명태 뭐 이런 게 되겠죠. 옛날에 이제 그쪽에서만 생산이 돼서 이 내륙에는 그렇게 생산이 안 됐으니까 그걸 이제 짊어지고 지게에다 짊어지고 이제 넘어오는데,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게 어두면 슬슬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안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또 지금이나 그때는 뭐 객기라는 게 있으니까, 거의 잘생긴 총각이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넘기 시작했답니다. 뭐 나름대로 뭐 한번 무기도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허리끈도 아주 벌컥 묶고, 머리끈도 바짝 묶고 이제 결의를 다지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머리가 쭈비쭈비 서기도 하고 뭔가 뒤에서 뭐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지금도 혹시 아시겠지만은 삼척 도계에서 그 태백 통리 넘어오는 길이 이 여정이 아주 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뭐 그야말로 뭐 심한 말로 옛날 길로 따지면 반나절 넘어야 돼요, 반나절. 굉장히 험한 길이고 도보로밖에 다닐 수 없는 그런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넘어와서 조금만 이제 넘어가면은 황지, 태백 시내 황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오는데 다 넘어 이제는 살았다 하면서 내리막길을 딱 들어서려고 하는데 뒤에서 머리가 탁 잡더랍니다, 이렇게. 뒤에서 묵직한 어떤 느낌 없어 턱 잡더랍니다. 이 잘생긴 황지 총각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묵직한 느낌은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니고 곰도 아니고 이건 분명히 이거는 호랭이다. 감히 뒤를 돌아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전설에 따르면은 오줌을 지리면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산신령이 우렁찬 목소리로 나는 오늘 허기가 졌으니 너는 내 배를 채워주고 가거라. 이렇게 쩌렁쩌렁 산천을 울리는 어떤 이 호랑이의 어떤 그 강한 표효 이런 걸 느끼고 이 황지 사는 이 총각은 털썩 주저앉아서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러면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는데, 그러나 죽을 때는 죽더라도 이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다. 이 두려움에 떨면서 뒤를 돌아보지는 못하는 이 상황에서 황지차는 이 총각은 감히 말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산신령이시여, 저는 죽는 거는 두렵지 않으나 감히 조상님의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죽는 것이 참으로 죄스럽고 송구하고 조상 배울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께서 저를 취하겠다고 하시니 제가 어찌 다른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이러면서 산신령이시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신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으니 한 말씀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자 산신령께서 어흥! 이런 천지를 울리는 표현을 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령님을 이 대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제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감히 부탁드리오니 조상님을 모시고 바로 조상님들과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반드시 이 자리로 다시 와서 신령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겠사오니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제발 보내주시옵소서. 이러니까 태백산을 호령하는 삼호랭이 산신령께서 너의 그 간곡한 어떤 조상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 훌륭한 의의에 참으로 내가 감동을 느꼈으니 내 오늘 너를 살려줄 터이니 너의 그 효심에 또 조상님을 생각하는 그 훌륭한 마음에 내 탐복하였노라. 너의 몸을 나에게 바칠 일은 없을 것이나 내 너를 믿고 보내주니 반드시 누런 황소를 한 마리 잡아서 너의 그 약속을 지킨다면은 내 두 번 다시 이 너름령 이 험한 고개를 넘는 이 황지 사람들에게 호한을 끼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바람처럼 깜짝같이 산령께서 사라지신 것입니다. 이 총각은 산신령께 거듭 3번 4번 감사의 인사를 절을 드리고 황지에 가가지고 조상님 제사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 어른들께 널리 이 말씀을 알리고 저의 목숨과 맞바꾼 산신령과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니 우리가 비록 풍족한 살림은 아니오나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우리가 이 제를 올리고 약속을 지켜야만 우리 집안인의 황질에 사는 사람들이 무사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해마다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산신령께 제를, 감사의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수년 전만 해도 태백시장을 비롯하여 삼척 군수 등 지역 기관장들께서 유령산당에 오셔가지고 그 전통에 따라서 너름령 산신령께 제를 올렸다. 이렇게 해서 너름령 유령 산령 산당 이렇게 지어진 훌륭한 산당이 지금도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너름령 정상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그 이후에 이 태백산과 낙동정맥을 끼고 있는 황지리에서 그 이후에는 어떠한 호환, 즉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는 이러한 전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태백에 오시면은 유령 산령 산당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통리로 넘어가시다 보면은 예랑골 입구에서 약 150m 정도 배차 메시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려가시게 되면은 좌측을 잘 보시면은 너름령 산당이 있습니다. 그 너름령 산당에 올라가시면은 저의 도깨비의 이 이야기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태백 오시면은 꼭 유령 산당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